그러니까 소외 그 자체보다는 그 소외를 모르고 있는 우리 머릿속의 소외에 대해서 침을 한번 찔러보고 5분 딱 되면 도망가는 거죠.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그럴싸한 말을 하죠.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왜 도대체 그런 짜증을 프로그램에 담게 되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효도미 07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아시죠? 예. 사랑의 리퀘스트 EB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도미 0700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와드리는 분들이 어르신들 위주예요. 아이들이나 이런 쪽은 좀 잘 안 하고 0700에서 알 수 있듯이 전화번호가 0700입니다. 방송국에 입사해서 효도미 0700 프로를 맡아서 가난하다는 분들을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보니까 짜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게 아니라 가난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거를 제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못 찾았고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표현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시청자가 그 6mm 카메라 뒤에서 그걸 그 분들을 앞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에 있고 6mm 카메라가 있고 제가 뒤에 있잖아요. 찍으니까 그 상황에서 물론 몇 푼의 돈을 먹으면서 이분을 도와드리겠지만 이분의 영혼을 복구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회를 바꿀 수도 없는 그 짜증나는 상태의 이 자리에 시청자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싶었던 거죠. 그런 편들이 뭐 너무 슬퍼하지 마라든지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악의적인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최소한 느낀 만큼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편들이 소외와 사회적인 비판의식이 믹스가 돼서 하지만 뭐 피디수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렇게 끝까지 파고 들어갖고 뭔가 딱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향해 다시 돌아오는 방향성을 띠게 만든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의 어떤 일부 조각이고요. 혹은 메시지나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대한 설명이고 이후에 지 채널을 다르게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또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제작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 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시청자와의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아서 느낀 접점에 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담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굳이 그 얘기를 또다시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진화를 하고 큰 축을 그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뭐 프레임,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적인 프레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머릿속으로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템이 확장되면서 뭐 기lum전자, 뭐 수많은 소외된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템으로 담지만 그거는 어떤 바닥에 깔려있는 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 신학 계획이라든지 프레임 해체라든지 이러한 어떤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뭐 광우병 편도 역시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던 간에 제작할 당시에는 아주 사소한
과학적 사실 그리고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마치 그 일희일비하듯이 막 공방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쪽이 하나가 더 맞고 틀리냐가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사태를 바라보는 유일하고 온전한 프레임일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게 되죠. 영국의 사례의 소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아주 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메시지 자체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원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을 제시해 봄으로써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막혀져 있는 어떤 물꼬를 튼다고 할까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만들었다고 해도 보시는 시청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 채널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그 뭐라 그럴까 기획 의도에 충실한 책을 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휘 채널 2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감동을 받거나 혹은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저나 제작진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주인공이고 저희는 전달자,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책 역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지휘 채널 했을 때처럼 읽으시고 지휘 채널 한 편만큼 못하더라도 어떤 팁을 얻어가실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편, 애착에 남는 편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지휘 채널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박지성 편. 놀라운 대중성. 저는 그 폭발력의 가히 정말 그 여기서 말하기 민망한 그런 웹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데까지도 그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니 무슨 뭐 차력 카페 이런 데도 올라갈까? 그러니까 종교와 이념과 그 모든 벽을 넘어서 박지성은 존재하더라고요. 망했다 싶죠. 근데 이제 낭패감,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대단한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찌됐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식 혹은 그 지식이 의미하는 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를 부인하면서까지 무언가를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뭐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거를 고려하면서까지 프로그램에 훼손을 줄 수는 없죠. 어쨌든 그 부분을 훼손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적확하고 효율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해가 안 끼쳐지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비교적 일방적인 방식의 지식 습득을 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생각 하나가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걸 체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고 그 이외에 뭐 여러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창의력, 뭐 상상력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꼭 그게
꼭 소외나 아니면 꼭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이나 그런 해당 편이라고 할지 상관없지 않은가. 그런 거를 뭔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바꿀 수가 있네, 저런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채널이야말로 가장 교육방송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